네,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185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또 채팅 남겨주고 계신데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앞에 짧게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재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옆에 그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희두입니다. 그 네. 90년대생의 정치력이 나와 있는데 네. 책 혹시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기. 아니 읽기보다는 이제 라면 받침대로. 이제는 뭐 빌드업도 없이 바로 홍보 들어가네요. 예.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기후 아저씨로 통하고 있죠.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유튜브 기후 아저씨 채널을 시작한 국제 변호사 활동 오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 시작 전부터 막 채널 만들었다고 채팅 치시던데, 아이고 뭔 채널이길래 그래요? 저 이제 주로 저의 활약상이 이제 쇼츠로. 그러면 이제 기후 아저씨라는 채널 가면 의성님 영상만 또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아카이빙식으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앞으로 봐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중에 그래도 제일 막내기는 하네요. 일단 유튜브 시작한 어떤 그 짬으로 봤을 때. 또 위계 왜냐면 슬슬 정하기 시작했네요. 아니에요. 예, 왜냐면 또 이게 선배로서 알려줄 게 많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새날의 미래 권력이죠. 보람 PD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저 정재우님보다 나이가 적거나 뭔 걸 늦게 시작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도 막 빨리 가라는 게 이런 사람 선임으로 만나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해 죽겠어 아주. 제대하고까지도 골치예요 아주. 참고로 지금 채팅창에 종만이들도 채팅하고 있는데 종만이들 왔구나. 사실 또 엄밀히 따지면 기후 아저씨보다 선배라고 볼 수 있겠죠. 선배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격적인 주제 황희두의 스팀팩 먼저 들어가서 뭐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두의 스팀팩.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동관 씨와 그다음에 포털을 압박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관련한 소식이었는데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뜨거운 날입니다. 뭐 안 좋은 소식만 있다가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많는 분들이 지쳐 있고 속 터진 소식들이 되고 있는데 진중권 씨가 당원권 정지 2년 무려 2년입니다. 네, 혐오 발언으로 당명을 실추했다. 근데 이거 지금 약간 시간차 공격도 아니고 근데 이거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 조치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뭐 그때 논란이 한 세 달, 두 달 전인가요? 뭐 그쯤에 나왔었고 이제 뭔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이게 한번 봐야겠죠. 뭔 얘기를 했길래 도대체. 신이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2년을 맞았는데 농민과 어르신 그리고 또 이제 뭐 노동자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얘기랑 또 이게 맞물리는 건데 바로 그냥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자면 그렇죠. 이제 올라오죠. 이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70대가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저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한두 달 전인가 그럴 겁니다. 한판승부에 나와서 지난 4월입니다. 4월. 2달 전이죠.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데 헛돈을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기가 막히게 아주 지금 두들겨 맞고 다음날 사과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이 됐는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의당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 있는데 일단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이 진중권 씨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막 그닥 잘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모두각이라는 코스프레하고 그리고 사실 하는 짓 보면 그것도 웃긴 게 그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잼 몇 번 날리고 그다음에 민주진영에는 계속 그냥 총으로 난살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언론 포탈 버프를 받아서 모두각이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지만 저런 헛소리를 하다가 언제 한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 안 그래도 요즘 뭐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또 이런 또 소식이 전해졌고 달콤하네요. 네, 또 진중권 씨 하면은 제가 아니까요가 있잖아요. 진중권을 상대할 때는 그냥 뭐 이상한 소리 막 한 다음에 내가 안다. 너 취재해봤냐? 그래서 어떻게 정준희 교수님이 그거 맞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요. 라는 이 역대급 무논리를 정말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때 그 유시민 작가님 표정이 예, 아직도 압권이죠. 생각나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때. 그랬죠. 끝나고 악수까지 해줬어 심지어. 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성재준 TV 뭐 이런 채널들, 그 윤서인 패거리거든요. 그 탈쓰고 참 진짜. 그런 채널을 또 이제 추천을 해주고 어떤 채널인지 아냐라고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자. 띄엄띄엄 봤다. 그 채널 좋던데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정의당에 가서 진중권을 끼얹어 버린 이런 희대의 사태를 그 진중권 씨가 저렇게 그쵸. 들어간 게 정의당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참 아니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1년 전인가요? 예, 복당할 당시에도 이 정의당의 그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랑 당원들이나 그 내부의 인사들도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 윤석열 선거운동원이 우리 당 들어오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맥락이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친윤 스피커입니다. 친윤 스피커 태무라 플럭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네네. 언제든지 키보드 배틀할 상대 돼 있습니다. 분명 본인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렇지. 제명학이라는 걸 연재하고 뭐 저한테 막 흥분했다면서 개나소나 들이치면서 그래서 이제 상대해줄 테니 이제 한번 뭐 좀 기다려라.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잊지 기다리게 않습니다. 하네. 850타 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시 치고 있어요 지금. 돼 있다. 야. 아니 근데 본인이 저렇게 쫄아서 도망가 놓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상대할 자신이 없으니 이제 가가지고 내가 뭐 저런 사람까지 상대해야 되냐 갭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 맞은 겁니다. 지금 본인의 위치를 좀 확실하게 보고 아니 그리고 웃긴 게 본인 입으로 일단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래.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끝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저 게임 이거 로그인 해놓고 방 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쫄아서 못 가겠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하든가 차라리 그 말을 하면 진중권이 아니죠. 그럼 오든가. 그럼 진중권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진중권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아니 시간은 금인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본인이 개나 소 됐지 지금. 그렇죠. 개나 소나라도 자기가 지금 이제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아무튼 뭐 앞부분에 원래 딴 얘기 하려 했는데 요즘 너무 우울한 소식이 많아서 재밌는 소식. 간만에 좀 이제 물론 이제 인연도 너무 약하다라든지 정의당의 인연이 무슨 의미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중권 씨가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저는 두 눈 부릅뜨고 폴더에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길 바랍니다. 달콤했어요.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주제인 줄 알았어요. 거의 주제급으로 지금. 다음 그 메인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네이버 특히 대권하시는 분들은 확 체감하실 텐데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재훈님 같이 그냥 안 보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뭘 안 봅니까? 제가 그 대선 때 그 신남승연대랑 이 대권 뭐 그런 거 있긴 합니다만. 그쵸. 네, 그게 지금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총선 앞두고 여권 눈치 보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 상황이냐 이게. 제가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좀 풀어 가보자면 바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많은 의심은 있었습니다. 의심은 있었는데 이제 바뀐 게 다음 뉴스 댓글이 재훈님처럼 이제 이거 안 보신 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기존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이제 댓글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 중에서 뭐 순공감순, 추천수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좀 핵심만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세이프봇이 작동 중이다 하면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 주는 거는 AI가 거른다 이거예요. 뭐 좋습니다. 뭐 이상한 거 댓글 달리고 하면은 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저 정책은 네이버에서는 미리 실행됐던 거잖아요. 네, 뭐 저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저런 작동을 한다 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기사가 올라오면 저 타임이 딱딱딱 돕니다. 제각 24시간. 제가 이제 7초에 저걸 봤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참여하기를 눌러야 대화에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톡방 같더라고. 그렇죠. 톡방 같아요. 지금 바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저런 식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맞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댓글을 남기면 거기에 사람들이 찬반을 하고 이게 여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대화로 바뀌면 심지어 그것도 처음에는 숫자가 안 뜨더라고요. 그냥 저 시계 모양만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댓글 뭐 채팅이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건 뭐 몇십 개, 몇백 개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채팅을 다 읽어봅니까?
그 시간 들여가지고. 아니지. 예. 우리 사실 그러게요. 공부하는 방도 뭐 하면 200개씩 막 카톡이 와 있는데 그것도 안 보시잖아요. 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공부를 뭐 그걸 안 본다고 그냥. 집중하고 예. 있나 하면 훅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카톡 플러스 999 이런 방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안 보는데 저기에 달린 댓글들 언제 다 보고 있냐 채팅들을. 그렇지.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리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 댓글 그래서 찬반 순위나 뭐 최신 순위나 과거 순위나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댓글 달리나 또 볼 수 있었던 거고 보통은 이제 추천이나 혹은 찬반 순으로 보면 대략 이런 의견이구나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아예 없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 기사들을 볼 때 거기에 댓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원래.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이동관이 뭐라 했고 지금 2020 아까 뭐 유시민 작가님한테 내로남불 했던 거 뭐 전화해서 압박하면 안 된다. 유 작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또 드러난 상황인데 거기에 그때 기사의 댓글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못 합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이것도 왜 없어지지? 그럼 그때 어떤 사람이 태세 전환을 했을 수도 있고 일관성 있게 뭘 외쳤을 수도 있고 이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볼 수 있고 뭐 보수 지지자들이 뭐라 했는지도 볼 수 있고 이제 이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자면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까지도 이렇게 바꿨는데 네이버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뭐 제한된 사람이라는 그런 마크를 붙여버리는 뭐 이게 뭐 물론 뭐 붙이는 게 의미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다. 네. 그러면서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바꿨네 효과가 있네 없네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왜 갑자기 네이버 다음이 저렇게 후다닥 움직이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사진 바로 보여드리면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 양대 포털을 신나게 때렸습니다. 뭐 키워드 추천 서비스 뭐 실검 부활 이거는 꼼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포털을 멱살 잡고 흔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재호님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압박을 하고 어디서 막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고 하면 무섭잖아요 사람이. 위축되죠. 뭔가 이제 기업의 자유 이런 논리는 문재인 정부에나 써먹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내 자유 그러면 네 자유가 어딨어 하면서 지금 거리로 나온 사람도 다 입 틀어막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엔 저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털 때려잡겠다. 뭐 언론도 지금 대놓고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동관 씨. 맞습니다. 뭐 몇 년 전에는 뭐 딸인 줄 알고 뭐 그걸 또 지우려고 했다느니 뭐 그래서 낙태 뭐 병원을 알아봤다느니 뭐 그런 논란이 터져가지고 최악이다. 뭐 진짜 맞아요 최악의 인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아들 학폭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막 논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더까지는 아니지만 본인도 만만치 않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거의 그러면 지금 본인의 그 천적이 떠오르는데요. 장용준, 장재원 씨. 맞네. 천적까지는 아니지만. 천적 아니고. 예, 아무튼. 그러면 뭐 스승인가요? 스승은 아니고 제가 한창 이제 좀 참교육했던. 참교육했던.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관이라는 걸 해요 민주 시민들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여론전의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다는 것은 이 문제의 제기, 그러니까 왜 정부 여당은 저렇게 포털 압박하냐, 문재인 정부였으면 니네 뭐라 했을 거냐라는 거는 한 축으로 가되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어쨌든 저들이 하루아침에 안 바꿀 겁니다. 현실이잖아요. 그게 바뀌었으니 우린 빠르게 그러면 유연하게 어떻게 어느 전장에서 싸울 것이냐를 빨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치권에서 앞서가서 이제 이런 그 단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싱크탱크라면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찍이 저기는 총선을 앞두고 그 네이버 특히 네이버는 그나마 다음 댓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 이미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럼 저들이 손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에 민주 시민들을 어느 전장에서 싸워야 된다고 안내할 것인가 이런 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닥치고 지금 고민하면 늦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공론장에서 이거 대한 머리 맞대고 뭐 하고 합니까? 지금 쏟아진 문제도 한둘이 아닌데 이미 늦은 거지. 이미 늦은 거예요. 이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서 생각해야 된다. 심리전, 여론전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어게인 이명박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게인 전두환까지 가요. 거리에 지금 뭐 거의 뭐 백골단인가요? 막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아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용산구청장 출근길에 그 기동대를 도입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식으로 역사가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각 정부마다의 안 좋았던 것들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지금 뭐 이동관 같은 사람을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그리고 심지어 뭐 김관진, 뭐 원세훈 지겹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또 이제 그때 써먹었던 걸 다시 써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그럼 그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다음 총선까지 플랜 단기적으로 세워두고 역으로 이거 끄집어 오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치. 사람들이 여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 이동관을 임명 강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땐 또 전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동관이라는 눈에 보이는 언론 탄압의 뭐 이런 인물은 그나마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그나마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면서도 우리 알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전 이게 훨씬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얘기하면 뭐 언제적 이명박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 말이 되냐. 언제까지 그 얘기하냐. 네, 근데 실제로 네티즌들 중에 제가 팸코에 가서 나 이준석 지지자인데 하면 대중들한테 저는 이준석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데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기 그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변화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도 있고 그랬는데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무책임하다. 저는 진짜 역사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해주신 말씀 다 동의하고 그 싱크탱크가 미리 앞서 나가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온라인 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통하지 않는 프레임인데 윤석열이 대놓고 뭐 우리가 10만 양병하겠다, 사이버 전사 양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쪽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면 드루킹 이것 때문에 발목이 너무 잡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몸을 사리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신상철 대표도 와서 천안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뭐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 현실도 인정하고 언제까지 말해서 언론 문제다 이렇게 사실 저희들은 한다 해도 정치인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 저 힘을 줬을 때 확실히 개혁을 하든가. 그쵸. 이게 사람들의 불만이거든요. 그 전제하에 그럼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현재가 뭐 우리가 뭐 오늘 딱 방송을 했다 하면 또 내일은 또 달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고 미리미리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갈 때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뭐 억울하다 뭐 하다 이거 언제까지 안 먹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 정치인들마저도 양극화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뭐 인구도 줄어들면서 같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쪽 진영에서 싸울 사람들은 엄청 유능해야 되고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엄청 청렴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사실 뭐 노조 때려잡으면서 북한과 결탁한 거 아니냐, 지령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세현 장관님이 나오셔서 그래서 65년도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심지어 65년도가 아니라 뭐 80년도 뭐 이런 시대 때 얘기를 다 갖고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서부터 지금 아주 최신 것까지 다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비만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범위가 넓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사실은 가장 그 효과적인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근데 공격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리고 80년대에서 50년대까지 가져온 게 이승만 얘기를 갖고 그쵸, 온 게 맞습니다. 한참 옛날까지 심지어 독립운동 얘기까지 갖고 오잖아요. 100년 전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각자 시민들도 고민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어차피 자기가 다 못해요.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하면 그 바로 프레임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어떻게 구조를 연결할 것인가.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축구로 가장 알기 쉽게 비유하는 게 축구잖아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있으면 우리 지금 공이 골키퍼 우리 골문 앞에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뽀록으로 얻어 걸려서도 우리가 자책골을 넣어서는 자꾸 골을 먹어. 그러니까 이 공을 최소한 저쪽으로 갖고 가자. 저쪽 골대 싸우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갈 때 공이 저쪽에 뚝 떨어지진 않으니 어떻게 저기로 갖고 갈 것이냐. 그럼 이 사람들 머리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쵸. 수비수 타고 미드필더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비수가 이거 절로 토스하고 있으면 뭐 왜 너는 저 앞에 서가지고 공격수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정치권에서 가끔 중요한 논의하는데 너무 앞서가 있어요. 혹은 정보가 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정보의 격차 그거 좁혀야죠.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우린 좋은 얘기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라고 하면 계속 백전백패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또 어렵다. 제가 민주당 욕하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무조건 각성하면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욕하면 훨씬 제가 박수 받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못 바꿉니다. 그중에 다른 변종 나온 게 진중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일단 계속해서 어차피 희루님 주제에는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가 또 많을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진중권 당원권 정지 2년 언제든 들어와라. 아, 그렇지. 키보드 배틀 한번 해보자. 그게 결론이야. 자신 있으면 해보자 한번. 방파고 지금 1년 반째 기다리고 왜냐면 있는데. 거기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만 때리는 건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나가고 나면 어쩔 거냐. 이 혼란의 시대가 와요. 그 옆에서 간신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되게 상징적인 전투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잖아요. 또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이제 시운전에서 뭐 방류한다 만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에 저렇게 이 언론 장악하려는 시도, 또 언론의 눈치 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희두님이 약간 좀 그 새로운 가이드, 새로운 여론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맞죠?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이촌동 메시 드리블 하겠습니다. 종만이들이 딱 짚어줬습니다. 아니 겸손한 말투로 얘기하더니 이촌동 메시가 이촌동 메시 이촌동 메시는 제가 18년째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해서 여기 업데이트해서 한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람님 순서죠?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기분이 좋아요. 좋은데?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글로벌 이슈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떤 의미로는 정말 화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먼 나라로 가면 안 되냐? 어디로 좀 보내버리고 싶죠. 아 잠깐만요, 보람님. 분뇨의 질주님이 바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아름다운 청년들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 배당금 받은 거 보람 PD님 이뻐서 쏜다. 이렇게 또 보람 PD님 그 앞순서에 맞춰서 슈퍼챗을 딱 우리 분뇨의 질주님이 배당금을 얼마 받으셨길래? 배당 얼마나 받으셨길래 또 이렇게 보람 PD님이 예쁘다고 슈퍼챗을 참고로 윤석열 때문에 본 PD님이라는데 이거 혹시 본 PD님인가요? 보람님이 아니라 잘못한 거 같아요. 다른 분한테 주셔서 근데 감사합니다. 분뇨의 질주님이 항상 또 이 보람 PD님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평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앞서서 얘기해주신 뭐 오염수 얘기도 있는데 이 주제를 다루면은 좀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괜히 봐봤자 답답하기만 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이 끝부분에 또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지진이 계속 나는 지역에 일본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원전 수명 연장법을 통해서 안 쓰던 원전까지 다시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랑 매우 유사하네요. 지금 영끌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영끌도 전 솔직히 말하면은 내용은 내가 끌어서 하는 건 뭐 누칼협이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피해가 다 자기들만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저거는, 거의 악의 축이 아닌가. 북한이 악의 축이 아니라 지금 일본이 악의 축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지난달 일본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났습니다. 지난달이네요.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해와 맞닿아 있는 이시카와현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규모 6.5가 어느 정도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산사태가 납니다. 와, 엄청 큰 강도의 지진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사진을 이어서 보여주시면은 저런 정도가 6.5. 저게 또 진원 깊이 아까 보니까 12km던데 그러면 얕은 걸 거예요. 얕은 데서 지진이 난 거니까 육지의 충격이 훨씬 크죠, 지표면에. 같은 6.5라도. 지금 저 사진도 완전히 그냥 몇 장만 가지고 온 거고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이 뭐 이번이 처음 난 게 아니고 2007년에도 뭐 6.9 규모의 지진이 나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뭐 150명 정도의 부상자,
그리고 2020년 정말 최근이죠. 이때도 규모 5.4 지진이 났고 뭐 계속 12월에도 지진이 나고. 저 이시카현에 계속 그렇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쪽 지역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살아? 네, 지도도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인데 보이시죠? 6.5.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저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노란 색깔 선 보이시죠? 땡긴 건가요 이게? 네, 땡겨 클로저? 부분인데 저 부분이 이제 활단층이라고 하는 지진이 이때까지 계속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지진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단층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원자력이 있는 곳을 그냥 관통하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 시민단체들에서는 활단층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지진이 난 곳 주변이 일본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 거예요. 아이고. 네,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후쿠이현이 4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원전이 일본에서 지금 처음으로 재가동된다고 해요. 그 자기들끼리 수명 연장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수명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그 원전을 60년 이상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아까 의성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넘은 원전들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간 건데 네. 근데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뭐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3위 원전 규모였어요. 근데 후쿠시마 이후로 탈원전 수준으로 이게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뭐 한 25% 정도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 비중이 됐는데 2020년에는 4.3% 수준으로 되게 감소를 했었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거의 탈원전 수준으로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원전을 안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새로 이렇게 원전을 수명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하면서까지 원전을 키우겠다고 하는 거죠. 한국 뉴스 나오는 거랑 거랑 비슷하지. 그리고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탈원전했던 한다는 국가들이 그 탈원전에 대한 시기를 그 연장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되게 그것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다가 그래도 예정대로 탈원전을 하긴 했는데 일본은 수명 연장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 위치 자체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잖아요. 땅이 갈라져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원전을 세운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 거고. 어이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동해와 바로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33기 중에서 10기를 운영 중인데 이제 나머지도 계속 이거를 늘려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지금 보면은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저 중에 91년도에 저 아까 그 옆에 있었던 그 활단층이 지나가던 그 위치 주변에 미하마 원전 3호기가 있었는데 이게 91년이거든요. 91년도에 이때 11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진으로? 아니요, 이때는 노후가 돼서. 원전 때문에. 헐. 근데 그때 91년도에 이미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거를 하겠다 하는 거니까. 저것들은 진짜 뭐 하는 거야? 왜냐면 91년도보다 지금 또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탈원전 정책이 한참 동안 시행이 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1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원자력 장비 회사, 설비 회사 이런 데가 다수가 문을 닫거나 이런 사업들을 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에도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금 한참 동안 안 쓰던 이 원전을 돌려서 갑자기 뭐 불시에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뭔가가 필요해지거나 부품에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했을 때 이거 어떡할 것이냐. 그냥 사고가 나는 걸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 거죠. 심각하다. 대응이 어려울 거라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와, 어떡하냐. 아니, 지금 막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난리 났네요. 뭐 이거 막 어디 딴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왜 우리 주변에 다 이런 나라들이냐. 종만이들이 이민 마렵다. 제 동생이 일본에 살잖아요. 일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저 나라의 문제는 우리 이 방송에서도 후쿠시마 관련해서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잖아. 저 나라는 이런 방송이 없다는 거야. 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NHK 보고 저 뭐 아사히 신문 보고 하는 거고 시민들끼리 모여서 야 원전을 뭐 수명 연장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회인 거지 일본은. 네, 이번에 그 리투시님도 저 북콘 때문에 그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잠깐 있다 왔는데 그 진짜 어떤 기대나 희망 자체가 없다고. 맞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처럼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되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이게 분위기가 펼쳐있다던데. 네, 거기는 1000명 뭐 이상 돼가지고 집회 나오면 굉장히 뉴스에 실어주고 이런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일본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여파가 있냐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인 거예요. 왜냐면 탈원전을 하면서 그 LNG로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계속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제 원전으로 해야겠어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어떻게까지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국제적인 이슈가 어떤 게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일본으로 또 이렇게 영향이 가고 일본에서 원전이 터지게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또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평소에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굉장한 착각이죠. 다 연결이죠. 전에 맞습니다. 그리스 한번 무너지니까 미국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2008년에. 이게 그러니까 가만 보면 내가 알자고 하자니 또 끝도 없잖아요. 이게 한번 알면. 그러니까 그냥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고 그냥 관심을 끊기 위한 합리화의 수단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재훈님이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네. 본인 아닌 척하고. 저 18살 때 그랬죠. 형 20대 중반 때. 아니 왜냐면 이런 중요한 얘기를 또 전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저건 너무 심각하다. 그래도 후쿠시마는 일본에서 동쪽이니까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야 우리나라까지 와 안 와 이러는데 저긴 동해와 아예 맞닿아 있는 일본의 서부 지역이잖아요. 우리 영해로 방사능이 그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뭐 동해 해류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동해를 그대로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영토 영해에 맞닿겠지. 지금 금을 치면 괜찮다던데 거기 이렇게 막 맞고 물을 막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우럭을 막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우럭 막고 그다음에 거기 또 뒤에 2차선 뭐 하면 다 막죠. 근데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후쿠이현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에라도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3, 4일이면은 방사능 오염된 바닷물이 저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3, 있다고. 4일? 네. 와. 진짜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후쿠이현 원자력 안전대책과에서는 이제 미야마 3호기 아까 뭐 91년에도 사고 났다는 그 미야마 3호기 재가동을 결정을 하면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서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전을 어떻게 대책을 강화했는지 이거에 대한 뭐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도 아까 뭐 일본의 상황을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하는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 KBS 뉴스를 보고 이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매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점점 이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러기엔 사실 또 이 새날도 있고 우리 또 민주시민들도 있고 언론이 일본스러워진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 일본에게는 어쨌든 악재잖아요. 저게. 그렇죠. 일본의 악재는 사실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 외교적 관점에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일본에다가 정식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요구하면서 살살 일본의 시민사회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살살 구슬려서 일본 정부를 흔들게 할 것 같아. 옆나라, 난 한국이니까. 우리 외교적인 힘으로. 쿠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쇼도 못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기 정치적으로 그 외교적으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저런 걸 하나도 활용을 못 하고 발발 기니까 이게 너무 비극적인 거죠. 그러네요. 아니 지금 여기 채팅창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변희사 정배님께서 등장하셨군요. 저희 OM 멤버죠. OM 멤버죠. 핵을 맞아본 새끼들이라 핵 감수성이 다른가? 죄송한데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의석이 형님 지금 딱 쇼츠 각 잡은 거 안 보입니까? 방금 내가 대통령이라면부터 쭉 이게 갔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쇼츠 맞았어요. 의석이 형? 내가 대통령 이거 딱 쇼츠 각 나왔거든요. 내 느낌에선 이거 괜찮다. 의석이 형 느낌에서 제가 큐하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여기 원샷 잡아주시고 출마 선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지 쇼츠를. 자 해보세요 의석이. 자 이게 뭐 하는 분위기야? 이게 웬 주작 방송이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거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겁니다. 편집해드립니다 지금. 자 하이 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변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 재훈님 방송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지금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히든님이 아주 핵 감수성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쇼츠 해보시니까 어때요? 쇼츠 얘기 왜 했냐면 지금 쇼츠 우리 많이 나와야 돼요. 쇼츠를 유튜브 쇼츠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틱톡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와 유튜브가 이 시장 경쟁 논리로서 유튜브 쇼츠에 힘을 빡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막 글 쓰고 뭐 이런 영역도 있지만 쇼츠 영역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는 다 내놔야 돼요. 뭐가 걸릴지 몰라요. 쇼츠 안에서도 뭐가 대박 날지 아무도 모르고 또 다른 영역에서 뭐가 갑자기 터질지도 몰라요. 아까 그 대간 이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목소리 많이 내놓고 그래야 아까 일본처럼 우리가 이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 학습된 무기력이 제일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히두님도 쇼츠 좀 만드나요? 그 채널에서? 종종 종종 만들어요. 네. 쇼츠도 뭐 사실 새로운 전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물량 공세적인 측면에서 저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진짜 외연확장 많이 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을 모르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게 얻어 걸릴 수 있거든요. 구독자 50명인데 얼마 전에 개딸 오이석입니다. 여기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4,300인가? 구독자 50명인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아주 재밌는 공간이더만요. 그런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 말씀해주신 그런 숏폼 컨텐츠를 제작하실 수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글로 하신다던가,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을 비판하는 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크게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열불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은 이미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대안을 찾으면 된다. 하늘정님이 질문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히두님 네이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따가 그거 뭐죠? 노가리 타임에서 할까요? 아가리 타임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만 최윤아의 아가리고. 네, 아가리 타임에서. 유나님 와요? 그런 거 봐요. 아까 저기 누구 오신 것 같긴 하던데 제가 이따 자리 비켜드릴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로 시작해서 지진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숏폼 콘텐츠까지 왔는데 아까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이번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각자 도생하는 법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힘을 내야 된다. 이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건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노가리 타임에서 각자 이런 시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좀 해보고 더 그런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지금 김양호님이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상황인데 저도 뭐 각 잡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심각하게 가면 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뭐냐고. 저가 웃기셨다면 저는 약간 성공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아까 초반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보고 있긴 한데 지금 계속 그 소금 사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좀 그나마 웃고 재미를 통해서 저희가 뭐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랑 또 대화도 하고 채널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그걸 좀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유쾌하게 풀어나가야죠.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 코너 자체가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인데 또 이 코너를 엄중하고 근엄하게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이게 이 코너만의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새날 다른 코너도 재밌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얘기를 길게 하려고 알지. 청년 코너기 때문에 저는 차별점을 항상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주제 끝났습니까? 네, 제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 또 마지막 코너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즘 지구가 또 많이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 매년 나오고 매번 나옵니다만 계속 심각한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업데이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북미에 또 큰 불이 났었죠. 네. 캐나다에 큰 불이 나면서 미국 뭐 동부 쪽에 뭐 뉴욕이나 이쪽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엄청 많고 대기가 미세먼지 안 좋다. 엄청나게 있고 뭐 뉴욕 양키스 홈 경기도 취소되고 야구를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캐나다에서 난 산불이었고 430만 헥타르가 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강원도랑 경상북도랑 경상남도를 합친 면적이에요. 거기가 다 불에 탔으니 어마어마한 이제 산불과 이제 대기 오염이 이제 일어난 거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지구 온난화다. 네, 이 이유가 캐나다 동부 퀘벡 쪽에서 이제 그 토론토 있는 요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눈이 빨리 녹았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눈이 빨리 녹으면서 건조해지니까 건조한 상태의 산림에 낙뢰가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에 불쏘시개가 닿은 거죠. 그러면서 큰 불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산불이 계속해서 나게 되면 산불이 난 그 자체로의 피해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 흡수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지역에 산불이 난 지역에 다시 식목이 무성해질 때까지는 그럼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 상태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 흡수량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크게 주는 셈인데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의 산불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14%가 그럼 10번 중에 한 번 좀 넘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이 이렇게 대형 산불이거나 호주 산불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네이처지 아십니까, 재우님? 네. 네이처. 자연. 네이처라는 이제 과학 매거진이 있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했는데. 재훈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 100점 드립니다. 이거 짰어요 혹시? 아니요. 네. 100점 드립니다.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요 지구 위험 한계선이다라는 거. 그 한계를 넘으면 이제 큰일 난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예, 그렇죠. 또 발전이. 기대했는데. 발전이. 그래도 뭐 지구 온도 정도 얘기 나오는 거면은 2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럼요. 실천하는 또 환경. 우리 소녀시대님이 학술지 네이처 딱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지구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영역을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제 보면은 가운데에 저 초록색 원 보이죠? 네. 딱 봐도 좀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초록색? 그러네. 그렇죠. 뭔가 제 책 색깔하고 비슷하네요. 전혀 다른데요? 이건 색깔이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게 또 자기 책. 이거는 색깔이 좀 잘 갖다 대. 요거 계속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요 작은 원이 가운데에 있고 큰 원이 있는데 저 가운데 보면 점들이 있습니다. 지구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 지구 모양들이 있고 뭐 기후, 도시 농경지 비율, 자연 생태계 영역 지표수, 질소인, 에어로졸에서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낸 건데 저 지구 모양이 초록색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보이세요? 지금 초록색에 들어가 있는 거? 없네. 기후랑 에어로졸은 근데 왜 저기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쵸. 이제 뭐냐면은 저기서 기후랑 에어로졸은 그만큼 영역 자체가 좀 좁다. 안전한 영역이 좁다. 주어진 기회가 적다라고 보시면 더 심각한 거구나. 네, 저 8개 중에 에어로졸은 대기 오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에어로졸? 저거는 이제 안전한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기 오염 우리도 뭐 미세먼지나 황사 많이 당하지만 심각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에어로졸 대기 오염 자체는 심각하진 않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저 도시 농경지 비율 저건 뭐냐면 온 지구를 다 도시랑 논으로 만든 거야. 농사 짓는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 생태계가 없잖아요. 그런 심각함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저 자연 생태계 영역도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지표수나 지하수. 그러니까 지표수 같은 거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고 인간만 쓰려고 가둬놓는 일들이 있죠. 뭐 그 예로 4대강 같은 거.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록색 영역에 벗어나 있으니까.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하수를 써도 채워지는 게 있는데 우린 그 채워지는 양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아서 지금 고갈되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튀르키예 지진 났었잖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근데 그 지진의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지하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한번 흔들리니까 그 비어있는 땅이 와장창 무너진 거죠. 비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더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질소랑 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랑 인은 그 대표적인 화학 비료의 성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질소는 거기에 플러스 자동차 배기가스가 포함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너무 그 기름차를 너무 많이 타고 그리고 농사도 많이 짓는데 거기다 화학 비료를 너무 왕창 많이 뿌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인은 아예 밖에 있네요, 이게. 저건 아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워낙 많이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 자체도 뭐 그 고갈되는 게 몇십 년 남지 않았어요. 하도 써서 전 지구에서 인이란 게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은 저렇게 심각할 수 있구나 싶으실 것 같아요. 그 그림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올라오는데 요거 하시면 빠르게 한번 봐보면 여기서 봤을 때 맨 위에 보면은 지표면 평균 온도 상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도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리협정에서는 1.5도로 막기로 했었어요. 네. 그죠. 0.3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 그쵸. 그리고 적절한 경계가 저긴 1도로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1.5도도 안전한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우리는 그 1.5도도 못 지킬 확률이 거의 99.9%다라는 게 현재 지구에 벌어진. 그러니까 적절한 경계는 거예요. 이미 넘은 거고요. 지금. 그렇죠. 이미 넘은 거고 얼마나 더 넘어갈지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지금 저 원에 보여드린 원 그림을 다 한 줄로 정리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들, 기후변화로 폭염, 가뭄, 홍수 같은 것이 이제 심각해지지만 동시에 더 이상 농사 지을 땅도 없거나 농업 생산량도 하락하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저하되고 또 수질도 악화되고 지하수도 사라지고 또 생태계도 파괴되는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해서 사람도 살기 어려운 형태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재훈님이 전기차 타고 다니나요? 전 휘발유차. 휘발유차. 네네. 그 대신 저는 배기량이 적은 특수한 휘발유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죠. 개인의 노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 그냥 동그라미 그림만 보고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표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진짜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기후가 진짜 안 좋아지고 지구가 안 좋구나라고 느끼시는 체감이 분들이 되는 거죠. 체감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봐서 얘기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에어로졸은 상대적으로 상태가 괜찮았잖아요. 대기오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걘 눈에 보여요. 그래요? 공해. 그 회색깔 그런 거. 황사, 산불 났을 때 그 연소되어서 날리는 재 이런 건 보이잖아요. 탄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줄이재. 그치. 그럼 잘 모르잖아. 오염수 이런 것도 그냥 투명하고 안 보이잖아요. 그거 되게 커요. 그래서 약간 와닿지가 않는구나. 그치. 그래서 보이게 하는 뭐 캠페인 같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수영장에서 오줌 못 싸게 하는 캠페인. 근데 뭐 캠페인까지 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캠페인이 있어서 그래서 오줌을 싸면은 물색이 변하게 하는 뭐 화학 제품을 넣어놓는 거예요 물에다가. 싸면 뭐 색깔이 뭐 초록색으로 변하든 하면서 이제 개방신 나갈 수 있게 하는 건데 탄소도 눈에 안 보이니까 온실가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더 와닿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대기오염 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야, 이 미세먼지 심각해 빨리 해결해라고 정부를 압박하잖아요. 그 차이가 또 굉장히 큰 거지. 그러네. 야. 확실히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맞아요. 재훈님을 보면서 다시 느낍니다. 아니 오늘 왜 자꾸 인생의 방송 스승이네요, 중에 그냥. 아니 진짜 고마운 마음에 고마운 이거 이따가 제 코너 때 문제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사유 내부 총질로. 이어서 하시죠. 이게 방금 보여드린 이 그림도 한 번에 보고 해석하기에 쉬운 그림은 아닌데 그나마 저만큼이라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게 전 되게 크다라고 봐요. 저도 바로 이해됐어요.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어요. 맞아. 심각하다고만 했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한국은 어떨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슈퍼 엘니뇨가 오죠. 이미 지금 슈퍼 엘니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페루, 에콰도르 앞에 바다는 굉장히 더워진 상태이고 지난 3년간의 이제 라니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차가웠었어요. 그때 응축되었던 열 에너지가 올해 대폭발한다 하면서 보통 엘니뇨가 한반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비가 많이 오는 대신 좀 덜 더운데 올해는 비가 계속 오고
폭우도 폭우지만은 계속 주구장창 몇 날 며칠 오고 엄청 더울 것이다. 가 이제 현재 대한민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런 그림이 올라옵니다. 술 먹고 있죠. 있나? 네. 아니구나. 반지하에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위층 주인집으로 대피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올라가라는 거죠. 네, 반지하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습니다. 진짜. 그 안전국장이었나요? 그 사람 얘기한 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안전국장. 이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당방위 아닙니까? 몇 대 맞아도. 아니 당장 그 자기 그 위에 시장은 뭐 지금 핵무장론도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또 뭐 동성애에 대해서 또 뭐 얘기해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건 거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약자와의 동행한다더니 이런 문제들 정작 신경도 안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작년에 폭우나고 빗물 터널리기 하도 했잖아요. 엄청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지하 주택 뭐 23만 가구를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침수 방지 시설 이런 것도 설치 지원도 하고 또 공공 임대 주택으로의 입주 같은 것도 대책으로 내놨어요. 그 침수 방지 시설이 바로 이거예요. 물막이판. 그럼 저렇게 반지하 가구의 창문에다가 그 차수판을 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게 효과가 있나? 효과 의문이 저거 넘게 물이 차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거 넘게 물이 차면 어떡하고 그리고 현관문으로도 물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수압 때문에 새서. 그러니까 이 반지하마다 뭐 그 구조가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반지하에 살아본 입장에서 저기 창문을 막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뭐 그 옆에 지형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인집 뭐 언덕으로 해서 들어온다. 맞아. 그런 경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나름대로 방금 재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조사를 했대요. 심각도를. 근데 저걸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냐 싶은 거예요. 조사를 한 건 한 거고. 근데 그나마 저마저도 겨우 30% 설치했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쓸데없는데 사실 예산 낭비. 저번에 이 윤석열 이 반지하 집 그 희생자 그 사망자분들이 가셨던 그 장소에서 사진 찍고 나서 반지하 다 뭐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다 없앤다. 뭐 주거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놓고 또 공공임대주택 그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반지하에 정말 사시던 분들이 이사 간 건 얼마나 또 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그래도 시가 그 SH 통해서 이 반지하들을 매입을 했대요. 침수 우려 가구를. 그게 이제 3,450호 정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98호, 그러니까 2.8% 정도만 매입했대요. 약간 챗 GPT 같았어요. 어떻게 딱 그걸 물어보네. 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 또 올라오는데 방금 보람님 말씀하신 건데 요거 작년에 이거는 최악의 빈곤 포르노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미지만 획득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자가 선택한 이미지 메이킹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물난리 났을 때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이 물난리를 기후재난으로 보고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다양하게 일어날 걸 예측하고 폭넓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이걸 홍수나 반지하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면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요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또 한 해가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다고 했던 것도 못해. 대비도 하나도 안 했어. 거기다 비가 또 많이 와봐. 올해는 진짜 많이 올 텐데 그럼 산 같은 데도 지대가 높아서 안전할까요? 거기도 달동네나 부실한 집이면 무너져요. 그리고 예전에 산사태도 여러 번 났었고 청계산 같은 데에도 산사태 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을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라는 거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 오발령 때 서울 시민들 난리나게 해놓고 뭐 이건 과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정작 과하게 해야 될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맞습니다. 뭐 댓글에도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그립네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는 이 근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평소에 유지 관리를 잘했던 거고 인력들을 투입해서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근데 오세훈 때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침수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고 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뽑아놨는데 그냥 한 3류 자선 사업가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하고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자기 돈인 것처럼 어디 가가지고 이제 기분 따라서 퍼주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거 너무 꼴보기 싫고요. 마무리 정리를 하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구 환경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앞에서 네. 보람님 코너에서 나왔잖아요. 네.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 연결로 인해서 다양한 피해들이 있을 거고 특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텐데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가 운영이 필요한데 대통령을 잘못 뽑아도 너무 잘못 뽑았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갈아치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하는 거 보세요. 가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근데 전장현 엄청 탄압하면서 그 지하철에 있는 커다란 광고판에 뭐 교통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시 이런 식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그냥 그 광고만 무의식 중에 보고 지나친다고 하면 굉장히 서울시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좋은 인식을 가질 거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식을 저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우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제 전장현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거. 그렇죠. 그 이준석 씨가 그 길을 하나 뚫어놓은 게 있잖아요. 자기 책도 그렇고 강연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약자들 뭐 존중한다 하면서 지금 뭐 지탄 대상이 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네, 탑승을 하는 거죠. 문제 많습니다. 그 약자라는 말 너무 구역질나고 말도 안 되는 단어. 네. 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단어 갖고 한번 코너를 준비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사실 뭐 정책이든 뭐든 하나도 현실적으로 실현을 한 게 없는데 멘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슬로건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린 다 뭐, 약자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저 갈라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사라졌네. 방금 정재호의 노가리로 제목이 돼 있어서 제가 황급하게 넘어왔는데 다시 없어져 있네요. 아무튼 정재호의 노가리 타임은 잠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가리인가요, 노가리인가요?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본인만 헷갈리는 거지. 누가 봐도 아니, 정재호의 노가리인데. 노가리. 예. 확실하게. 정재호의 아가리로 돼 있는데. 뭐야? 이거 PD님이 이거 혜진이 손을 채연아 씨 빠르게 어디 갔어? 갈아타셨네요. PD님이 이거 이게 조금 종만 투 라인을 타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제대로 나. 네. 재밌었습니다. 잠깐 이게 또 착각할 수 있어요. 방송을 하셔. 뼈가 있는 해프닝이었다. 네. 그렇죠. 이제 솔직히 나도 헷갈려. 이게 아가리인지 노가리인지. 미아킴님이 열심히 존버해 봅시다. 살아남는 자가 이깁니다. 슈퍼챗.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살아남는 자가 이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존버 싸움이죠. 네, 맞아요. 맞네. 어제 유시민 작가님이 그 더 라이브 나온 거 다들 보셨어요? 눈물 날 뻔했네. 그 말씀해주셨던 그 각자 도생 잘하자는 경기. 얘기 해주신 거. 예,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은. 예. 네. 왜 목을 꺾으시죠? 각자 도생하자고 했는데. 아니 오늘 방송 중에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았더니 목이 아프네요. 예. 자, 아무튼. 근데 저 뭐 어떻게 다들 극복을 하시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정말 저랑 아예 관계 없는데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관계 없고 하는 분이 우리 쪽 아닌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 번씩 마주쳤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베풀고 나면 뭔가 제가 이긴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느낌 아시나요 혹시? 그게 무슨 느낌이지? 여기는 일단 모르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진짜 그냥 너무 이런 막 근데 공격을 하거나 어떤 사심을 가지고 뭘 이렇게 끌어와야겠다 사실 이런 거 없이 어쩔 때는 뭐 전략적으로 뭐 택시 아저씨 분들도 굉장히 스탠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막 대응하고 이런 거 재밌을 때도 있는데 정말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너무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을 때도 그 약간 이상하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거 모르시나요? 채팅창에 그런 사례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남겨주시면. 되게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저 아까 막 키보드 배틀 때 에너지 끌어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진중권은 좀 해야 돼. 아니 왜냐면 그건 또 진중권이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쵸, 진중권이 개나 소나 하면서 너 내가 진중권은 그 범주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게 또 그러니까 저는 약간 게임의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승부욕이라는 키워드. 승부욕 센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막 옛날에 게임할 때 키보드 부시고 했던 형들. 있었지. 우리 지금 또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게임 지면은 그 승부욕 때문에 키보드도 부시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전에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게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밥을 못 먹으러. 밥을 못 먹으러 가요. 맞지. 밥 먹을 시간 빼고 잡혀서 어디가. 야, 너 들어와. 약간. 그냥 들어와 이건데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선거에서 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번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길 때까지 그냥 전 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인 거예요, 저는. 뭐 왜 내가 왜 피해야 돼? 지금 우리 다들 밥 못 먹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밥 못 먹고 뭐 어디 가냐 지금? 뭐 어디 이탈해?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죠. 종만이들이 황희두님 무서운 사람이었네. 근데 사실 뭐 게이머 때 좀 무서운 스타일이기는 했죠. 희두님이 그 밑에 후배들이나 게임으로 그냥 압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무서운 사람이긴 했어요. 희두님처럼 이렇게 멱살 잡고 누군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괜찮아, 지금 좀 거리두기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필요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각자 자기 역할이. 지금은 사실 흩어져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 잠이 옵니까? 이거 옛날 책 이름이기도 했거든요. 뭐 7막 7장 읽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기개발 이런 거 요즘 영상 많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거 보고 그 되게 동기부여 많이 해요. 신화는 없다 안 봤어요? 한때 좋아했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지. 네. 스투핏에 반하셨나요? 그게 뭔가 내 이야기가 될 줄 알았죠. 아주 스투핏한 스투핏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쪽에서는 되게 딜레마일 것 같은 게 실제로 스투핏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텐. 그런 뭔가 근데 저 약간 나치가 사실 그래서 이게 예술이랑 접목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냥 나치가 우리가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적인 거 접목해서 하나하나 복장부터 그다음에 그 연설하는 과정 하나하나 진짜 예술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군복 나치 시절에 있는 군복 같은 거 그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도 정말 미적 기준을 엄청 높여서 적용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쵸. 맞아. 근데 저 약간 오세훈이 그래서 약간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광훈 옆에 무대에 설 정도로 굉장히 강성인데도 극단적이죠, 진짜. 극단적인데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어떤 얘기들을 뭐 표독스럽게 하지 않아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오세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기 쉽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일단 스투핏 자체가 너무 구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에 그냥 스투핏이지. 그렇죠. 거기 스투핏이죠. 그러니까 이게 홍정욱 씨가 그래서 다들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워낙 이 이미지라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그런 끼친 영향이 커서 그래서 그런 걱정인데 지금은 그러기엔 너무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도 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이 사람 지지한다고 할 때 좀 약간 부끄럽고 좀 부끄럽고 그런 것들 그런 포인트들을 잘 공략해야 돼요. 맞아. 좋습니다. 예. 자, 스투핏.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졌지, 노가리가? 네. 아닙니다. 예. 힘이 있잖아요. 뭐야? 노가리가 이거? 정신을 못 차리네. 아까 전에는 마치 노가리 시간만 되면 날아다닐 것처럼 이렇게 막 예고를 하시던데. 메가리로 바꿔? 그때 보자 이러더니. 근데 그 전에 너무 이게 공격을 많이 받았더니 어질어질하네요. 코스프레 중이에요? 아니. 오늘 또 희두님의 그 내부 총질로 인해서 굉장히 기운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걸 컨셉 잡고 있었어. 뭐 적었어요? 나 물어볼게. 아까 방송할 때 뭐 적은 거예요? 아까 댓글 하나 이렇게 하고. 아니 미아킴이에요. 슈퍼챗 보내주신 거 아마.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거 소개하려고.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또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수수님이 또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희두님한테 이렇게 공격당하는 걸로. 그거 노리고 지금 약간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어질어질합니다. 예. 자, 오늘 뭐 희두님 홍보할 내용 좀 있나요? 딱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또 이게 얘기하기가 더 머쓱해지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의성님도 쇼츠 다 뽑으셨나요 오늘? 여러분 기우 아저씨 채팅을 남겨주세요. 기우 아저씨 구독을 부탁을 드리고 채팅에 또 제가 또 링크도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채팅을 남겨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요즘 사실 이 유튜브 채널 많이 생겨나는 게 또 좋냐 아니냐 막 이런 걸로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있죠. 왜냐면 그 사실 집중도도 떨어지냐 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총선 앞두고 많은 채널이 생겨나야 또 그 채널만의 장점이 부각이 되면 확실히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알림이 황희도 있죠. 그 밑에 보람 PD 채널 있고 그 밑에 이제 정재욱 TV 있고 그 밑에 종만이들 있고 또 그 밑에
최근에 이제 신입으로 등장을 했던 기후 아저씨. 왜냐면 기후 훈련병 서열을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훈련병까지 뭐 이렇게 나누긴 뭐하고 2등병 정도는 되죠. 예, 왜냐면 인원이 뭐 얼마 없으니까 뭐 훈련병까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후 아저씨라는 채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기후 위기 또는 이 기후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후쿠시마 오염수다, 뭐 자연을 오염시킨다, 뭐 그런 얘기로 관련이 많은데 그런 거 측면에서 또 의석영 치고 나가서 또 윤석열 정부 비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 아니 근데 그런 말 시작했는데 개딸이다에서 터졌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쇼츠도 중요하죠. 왜냐면 개딸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중도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도 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기한 그 5단계를 좀 잘 여러분들께서 뭐 메슬로우의 뭐 단계 욕구 실현의 욕구냐? 아니 뭐 의석영 도와주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후 아저씨 뭐 밑에서 2등병 어쩌고 하고 지 하고 싶은 하이어라키 만들어 놓고 아니 스승님도 아까 그랬지만 오히려 약자편 또는 좀 약간 챙겨줘야 되고 싶은 욕망에 내용은 내가 할 거야. 피디님 저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세요. 예, 이거 각이죠. 끼지 마세요 다들. 예.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기후 아저씨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트 섞지 말라고. 아니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아니 못 들었어요.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기후 아저씨 많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츠 강 나왔다. 강 나왔어요. 뿌듯해. 할 거 다 했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유튜버 자격이 있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쇼츠 위주인데 각 봐서 또 영상도 올리고 좀 재밌는 것들 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근데 히드버스를 당분간 좀 쉬려고. 진짜 마음 먹었어요? 네, 진짜. 사실 그거를 본인의 생방송에서는 이유를 얘기했지만 새해 구독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새해 구독자 제 방송 못 보는 분은 어차피 관심 없는 분들이니까요. 아무튼 제가 뭐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심리전 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저도 공부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요즘 그런 딜레마가 많습니다. 총선 국면이라 그건 좀 열심히 할 건데 7월 1일에 대구에 가고요. 7월 중순에 이제 서울에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이제 북토크를 합니다. 바쁘다. 바쁘네. 대구에 사시는 분들 대구에서 뵙고요. 지난번에 부산 다녀왔죠. 대전, 세종, 충청 다녀왔습니다. 네. 끝. 활동 보고였습니다. 활동 보고였고요. 예, 저도 뭔가 있는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 방송도 재밌었다면 왜요 또? 까먹고 있던 거 지금 기억났는데 책 나눔 그때 재훈님 순서 하고 맞다. 제가 마지막 모른 척하고 했어요? 아니 세 권을 했죠. 아니 본인 책을 했는데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네. 와 여러분들 이거 본인 책 세 권이나 다른 분한테 쓰는데 이렇게 쳐버리면은 접근하고는 피아식별도 안 되고 이거 막판에 무너지네. 저 그리고 저 그때 책 나눔 30권 했을 때 제가 되게 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 책을 받고 고맙다고 해주시면서 되게 응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들께서도 읽고 몇 분께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좋은 후기들을 여기저기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연대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그 90년대생 정치질 읽은 분들은 온라인에 후기를 남겨달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잘했다 이런 거였는데 다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뭐 본인 책으로 책 나눔했다. 저도 후기도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이거 잠깐 언급하고 싶었는데 수수님이 제가 책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먹으라고 커피 쿠폰을 또 이렇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오질 못하고 있네. 왜냐면 회사가 끝나고 바로 여기 5분 전에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주말에 한번 이렇게 나눔하겠습니다. 주말에 우리 아바나 와서 21명한테 쫙 싸요 한번. 아니 수수님이 4명분을 보내줬는데 21명분을 그 마음 받아서 더 증폭시키는 게 우리 역할이지. 선한 영향력의 그 힘이 있죠. 나머지 돈은 제 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잖아. 또 멋있기는 하네. 그 영향력. 그리고 큰일 날 뻔했어요. 데이블루님 아까 네이버 안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하셨는데 까먹을 뻔했는데. 그거를 왜 본인이 왜냐면 빨리 대답을 아니 재훈님이 아까 얘기 갑자기 뭐 힘들다 그래갖고. 뭘 힘들다 그래? 본인이 하고. 치고 들어오는 이슈인데. 아니 이게 네이버는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안 쓰게 만들고 싶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이제 현실과 이상이고 안 쓰면 그냥 다음이나 혹은 요즘 뭐 구글 많이 쓰죠. 맞아요. 네이버 다음도 마음에 안 들면 구글 쓰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네이버에 뭔가 기록한 것들이라든지 드라이브 쓰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쓰는 거고 네, 그렇게 하나씩 줄여가고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다만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건 가장 최악의 방법이다. 그렇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감이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이번에 책 관련해가지고 읽고 싶은 책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유심히 보고 또 책 나눔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 이렇게인가요? 네, 제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업데이트 좋네 프로가. 좋아요. 나 이거 빨리 이게 하고 싶어. 그 어떤 인플루언서의 어떤 그런 또 연대도 있고 네, 사회적 책임도 있고. 아니 그건 정말 하려고 했어요. 뭐 본인만 뭐. 그러니까 이번 주 아바나에서 커피 시원하게 쏘면 됩니다. 수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선배 유튜버로서. 그럼 선배가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 꼭 뭐 선배만 살아 뭐 이런 것도 존경하니까 제가 존경해요 선배. 너무 또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존경하니까. 너무 이거 사람을 뭐 아름다운 모습 사람으로 만드네. 훈훈하게 하고 이제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재미있었다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1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